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5월 8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 중요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다. 목요일 날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졌었죠. 원래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다음 날 양봉이 크게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 금요일 날 양봉이 크게 나왔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3, 4일 동안은 양호한 흐름이 갈 것이냐. 그래야 수익 좀 볼 거 아니에요. 뭐 하루 급등 나왔어. 그 다음날 또 빠지면 우리로서 먹을 게 없거든요. 왜? 미국 증시 금요일날 급등 나왔으면 우리 증시 월요일날 또 갭상승 나오면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떨어지면 오히려 더 손해볼 수 있거든. 단기 대응 하는데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을 제가 시나리오를 두 개를 또 짜봤으니까 그걸 잘 보고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잘 오른 것은 애플 예상치보다 실적이 아주 양호했다. 인도에서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는 지금 막 부흥이거든. 인도에서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대한민국 휴대폰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애플이 점점점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쉬운 대목은 있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이재용 회장이 바이오 신화 이루자 그러니까 반도체 신화 이룬 것을 그 DNA를 바이오 쪽으로 옮겨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아주 바쁘게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때 되면 항상 이런 뉴스는 나오게끔 돼 있고 메인에 뜨게끔 돼 있습니다. 역시 뉴스는 때 되면 나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선침해가 그래서 중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제약바이오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3월 넷째 주인가요? 제약바이오를 한번 크게 먹었죠. 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CJ 바이오사이언스 등등, 제일바이오 등 이렇게 급등을 먹었는데 다시 또 그 종목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또 급등이 나왔어요. 자, 뉴스는 때 되면 나온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선침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재용 회장이 막 발빠르게 뛰는 것도 만약에 이런 뉴스가 메인에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바이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이오 주가가 뭐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올라서 뭐 고점에 있다. 그럼 이런 뉴스가 메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올려서 메인에 뜬 게 아니고 지금 뉴스 메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이 나올 거를 알고 누가 나오든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야.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어제도 바이오 찌개 뭐 매진한다 이런 뉴스가 때 되면 나온다. 그런 뉴스를 앞질러 가야 선침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뉴스 나온 것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일요일에 나온 뉴스. 예, 이런 거예요. 예. 이 제목만 보시면 아는 거죠. 뭐 내용을 뭐 길게 볼 필요는 없죠. 예. 이래서 제약바이오 이번 주에도 좀 지난주에 급등을 바통을 이어받아 더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1.65, S&P 1.85, 나스닥은 2.25 이렇게 아주 많이 크게 오른 거 이 정도면 요즘 증시 크게 오른 겁니다. 1.65% 올랐으면. 자, 목요일 날 이렇게 지지선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렇죠? 목요일 날. 야, 차트가 목요일까지만 보면 아주 안 좋죠. 지지가 무너지고 음봉으로 4일 연속 나오고. 그런데 금요일 날은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다. 급반등이. 뭐 때문에? 애플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또 애플을 또 띄워줬어요. 갈 거는 애플밖에 없다. 막 띄워줬어.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그래도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또 목요일 날 여기가 무너져서 우리 증시 연휴 동안 불안했었는데 금요일 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흐름 뭐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신규 매수를 우하고 들어가자 이것은 아니니까 잠시 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알아들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4.69%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안 오르고 있네요. 시간 외 폐장 후에도 올라야 오늘 밤도
애플의 영향을 받아서 쭉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텐데, 요거는 조금 안 올라가고 있네요. 이건 좀 봐야 돼. 자, 그건 왜 그러냐? 부담이 가니까. 무슨 부담? 일봉으로는 계속 오른 것 같죠. 자, 주봉을 보니까, 쓰리봉자리야, 쓰리봉자리.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야, 애플도, 얼마 전 고점까지 와 있구나. 다 똑같아, 지금. 다 똑같아. 그게 뭐냐? 다우존스나 뭐 이런 지수도 보면은 직전 고점에서 계속 못 넘어가고 미끄러졌다가 금요일 날 다시 간신히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전 고점을 계속 못 간다는 거죠, 여기를. 애플이 과연 여기를 뚫고 가느냐? 그럼 애플이 신고가를 쓰는 거거든.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 애플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2022년도에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고점이 1년 동안 애플도 1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단 얘기야. 거의 1년 동안.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조금씩 올라가면서 작년도 직전 고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느냐. 미국 증시는 왜 우리 증시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가면 다른 종목은 하락하든 말든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도 지금 애플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됐어요. 애플이 여기를 직전 요 고점을 작년도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써 가면서 가면은 미국 증시도 또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분위기는 어떤지 한 번 더 미국 증시 분위기를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를 보면 30개 종목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 2%대 오른 것이 가장 많이 올랐구나. 이거예요. 2%대 오른 것이. 자, 2%대 오른 것이 뭔가 봅시다. 자, 쉐브론은 에너지 관련주죠. 에너지 관련주 오른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캐터필라도 잘 올랐고 기계 장비, 중장비. 자, 저희 회원님들도 기계 장비 종목 지난주까지 두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한 종목은 제가 매도한다고 말했죠. 예, 한 종목은 수익 보고 매도를 했고 또 한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 종목 좀 날아가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한 종목입니다. 자, 쉐브론. 자,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날에는 유가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어. 왜? 유가가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자동차들이 움직이냐, 뭐, 기름 쓸 일이 있냐, 그래서 급락이 나왔어. 근데 금요일 날 애플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국제유가도 또 올랐단 말이야. 괜찮게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주들 오르는 거. 이거 긍정적인 신호예요. 기계장비도 2%대 올랐고. 자, 월트 지진이 뭐 3%대 올랐는데 이거는 뭐, 집에서 TV 보는 그런 뭐 넷플릭스 그런 관련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2%대 또 오른 게 뭐가 있냐. 자, 4.69는 애플이고요. 애플은 좀 전에 다 이야기해드렸고. 암젠은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 제약회사도 같이 올랐다. 암젠, 제약회사. 자, 그리고 2%대 오른 것이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만드는 회사죠. 카드. 소비가 살아날런지 뭐 이제 그런 기대감을 뭐 갖고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세일즈포즈라는 것이 있고 비자라는 것이 있고 다 카드 회사란 말이야. 카드 회사. 자,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또 나이키 이렇게 올랐네. 소비재들이 좀 올랐단 얘기야. 소비재들.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올랐단 얘기야. 근데 여기서 볼 것이 암젠도 끼어 있다는 거. 암젠. 지난주에는 머크사가 오르더니 제약회사들 이것도 관심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우리 증시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단타로 대응하거나 내일까지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증시가 목요일 날 잘 버텼어요. 이 버틴 것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거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까지 하락은 했으나 보합권까지 올려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우리 증시는 보합권에 올라왔어요.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좋은 거잖아. 이건 목요일장이고 우리 증시 끝나고 나서 좋은 거였단 말이야. 미국 증시는. 자, 그래서 선반영돼서 우리 증시가 목요일 날 하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초반부터 갭상승이 너무 크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갭상승이 크게 나온다. 갭상승이 생각보다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종목들도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은 여기서 크게 나온다는 거는 뭐 엄청난 급등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종목이 아침에 문 딱 열었는데 2, 3%씩 올라서 시작하면 그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막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신규 진입하기엔 부담이 가요. 그래서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지수가 분명히 갭상승은 나오겠죠. 갭상승이 나오는데 작게 나와. 근데 종목들이 내가 찍어놓은 종목이 0.3% 올랐어. 0.5% 올랐어. 0.7% 올랐어. 1%대 미만 올라서 시작된다. 그러면 한 몇 분만 보면 답 나옵니다. 시작되자마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이렇게 내려올 때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찍어놓은 종목이 0. 몇 프로 올랐어.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도 돼요. 1% 미만은. 잠시 눈치 보기 하다가 흐름 괜찮네. 오후 끝날 때까지 흐름이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2%나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조금 덜 올라서 시작하네. 그러면은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서 운 좋으면 오늘 하루짜리 단타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일까지도 괜찮을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도 분위기 좋다 그러면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좋아야겠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전에 애플이 시간외에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보합권 시작할 확률도 크단 말이야.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나스닥 2%나 오르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0. 몇 프로 빠진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1%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0. 몇 프로 빠졌다. 어제 2% 올랐으니까 오늘 살짝 빠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흐름은 이어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증시 2,500 또 내줬으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런 흐름으로 또 운 좋으면 3일, 운 좋으면 좀 덜 좋으면 이틀 정도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초반부터 많이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 부담이 가지만은 야, 미국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좀 생각보다 덜 올라서 시작하네. 그러면은 진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더 추가를 수익을 볼 수도 있다. 요 이야기를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트가 아주 중요하다. 그겁니다. 자, 우리 증시가 목요일 날 이렇게 보합권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오늘 갭상승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합권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야, 우리 지난주에 그래도 걱정한 날이었는데 잘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돼서 덜 오를 수도 있어.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선반영돼서 요즘 증시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초반 스타트부터 안 좋을 막 미국 증시 대비 안 좋을 수는 있단 말이야. 안 좋다는 거는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갭상승이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중국 증시도 시작되고 뭐 일본 증시도 괜찮고 그러면 분위기 이어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마감까지. 그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 그런 내용으로 스타트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을 했죠. 한 8일 정도 된 이야기 같은데요. 야, 그래도 증시에서 볼 거는 제약 바이오하고 반도체밖에 없다. 제가 그런 말을 개별주는 당연히 움직이죠. 근데 업종 중에서는 그 두 업종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 제가 말을 해드렸었죠. 자, 바이오 제약 메리트는 뭡니까? 너무 많이 2년 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당분간. 당분간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죠. 단기. 여기서 단기라는 건 하루 이틀 말하는 건 아닙니다. 2년 동안 빠졌으니까 뭐 운 좋으면 몇 주라든지 한 달 동안은 좀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업종이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도체 업종 바닥 찍었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살아날지 몰라도 기대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종목 지난주에 솔루엠이 급등 나왔듯이 저는 오늘 또 이제 제가 계속 언급하는 종목 한미반도체가 또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목표가 가야죠. 우리 24,000원. 자, 얼마 전에 24,000원 코어까지 갔었는데 또 한번 내려왔죠. 이렇게.
한미반도체는 흐름이 올라갈 때 급등, 내려올 때 급락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올 때 6%씩, 올라갈 때 5%씩 막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리듬을 잘 타면 괜찮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 괜찮게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그 두 업종만 보고 가고 나머지는 개별 움직임으로 보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 오늘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줄이고, 제가 좀 전에 오늘 상승이 어떻게 시작하냐 이 내용으로 다 답은 드린 것 같아요. 종목은 본인들이 보아하는 종목 다 틀릴 거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고, 제가 어제도 내용을 올려드렸었죠. 우리 회원님들은 제약바이오 들고 있는 건 다 지난번부터 알고 있던 거고, 애플 관련주도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종목까지 제가 언급은 안 해드렸지만은 애플 관련주도 매수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줄이고 저는 이따 마감 뉴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리였습니다.